안녕하세요. 김작가TV 많이 보시죠? 저도 자주 보는데 여기에서 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경기 침체 곧 터진다. 지금 이 두 개 자산 사모으세요. 제목에 혹해서 28분이나 되는 영상을 봤는데 댓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라는 건데 두 가지 자산에 투자를 했는데 정치 얘기만 잔뜩 하고 대체 어디에 투자하라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김작가TV 곽수종 박사편의 내용을 정리하고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곽수종 박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2025년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으니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정말일까요? 먼저 금리 인하가 늦어져서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곽수종 박사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때 금리 인하와 정부의 부양정책 이후에 주식시장은 크게 상승을 했죠. 다만 2008년 이때 금리 변화와 주식시장은 실제 2009년부터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갭이 발생하는 건 사태의 해결 때문이죠. 2009년 금융안정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그 다음부터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2009년 2월 이후로 정책이 발표된 이후부터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사태가 해결이 되면, 아니 완전히 해결이 안 돼도 돼요. 코로나 팬데믹 때를 보세요. 코로나가 완전히 정복되지 않아도 그저 경기 부양책 그리고 금리 인하 이후에는 주식시장이 반등을 했잖아요. 경기가 침체되고 공장은 여전히 셧다운되어도 주식시장은 반등을 했습니다. 곽수종 박사의 주장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건데 민주당이 되면 침체가 느리게 오고 공화당이 승리하면 침체가 빠르게 온다고 했어요. 정당에 따라 경기 침체가 오는 속도가 달라진다는 게 솔직히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국제정세, 금리, 원자재 가격, 실업률, 고용률, 날씨, 기후변화, 새로운 기술 발전과 같이 경기 침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단순히 정당별로 침체가 온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미국의 다우지수 차트를 보면 금리 인하 이후에는 어김없이 이와 같은 상승장이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금리를 인하한 이후엔 저금리가 유지되는 동안 이렇게 끊임없이 주가가 상승을 해왔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금리가 인하된 이후에는 이와 같이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었죠. 그때 잠시 멈칫한 이유는 이때부터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은 이렇게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언제나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의 버블을 만들어 왔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와 주식시장의 상승 시기 타이밍이 조금씩 안 맞는 건 금리 인하를 하게 된 그 원인 해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거기에 따라 시기가 조금씩 타이밍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그동안 왜 올렸고 왜 내리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먼저 따져봐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을 살펴볼까요? 지금 금리를 인상했던 이유가 뭐였죠? 바로 인플레이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였습니다. 파월은 심지어 경기 침체가 와도 좋다. 일단 물가 안정이 우선이다 라고 할 정도였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금리를 인상시켜서 물가를 먼저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생각해 봅시다. 미국이 빅컷을 단행하면서 금리를 내렸잖아요. 왜 내렸을까요? 물가 상승이 잡혔다는 겁니다. 그동안 금리를 올려야만 했던 그 원인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걸 한번 보세요. 금리 고점에서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을 합니다. 금리를 너무 낮춰서 돈을 많이 풀게 되면 이때 인플레이션도 함께 발생을 하고요. 시장에 거품이 끼는 거죠. 그래서 이 금리 저점 부근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졌다 하면 이때부터 금리 인상 논의가 들어가고 금리를 실제로 인상하게 되는 겁니다. 금리를 인상하면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금리가 인상되는 내내 침체였어요. 지금 뭐 내년이 침체다, 이제 곧 침체다 그러는데 금리 인상 내내 경기는 계속 침체 국면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금리 인하를 논의하고 여기서 금리 인하를 최근에 시작을 했죠. 빅컷을 단행했잖아요. 이렇게 고금리 상황에서 돈줄을 꽉 조이고 경기 침체 분위기 속에서도 상승을 이어왔던 미국 시장이 대단한 거였지 그렇다고 경기 침체가 아니냐? 이건 아니에요. 사실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빅7만 상승한 거고 나머지는 우리나라랑 똑같았어요. 미국에서도 힘든 기업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경기가 너무 침체되니까, 고금리가 너무 길어지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살펴보면 고금리 속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미국 기업들도 파산하는 건수가 늘고 있었어요. 이렇게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미국은 이미 침체였다고요. 무슨 내년에 폭락이 온다, 침체장이 온다, 이제야 이러고 있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기준은 사실 다양해요. 대표적으로는 GDP가 2분기 연속으로 감소하면 침체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뭐 내년 경제 성장률, 뭐 이듬해 경제 성장률 다 이제 평균을 내서 뭐 1.9%, 이전에는 경제 성장률이 3%대 뭐 거기서 유지됐는데, 그러니까 저성장이다, 그러니까 침체다, 막 이런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실업률을 통해서 가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지금까지 미국은 실업률이 낮으니까 지금까지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우겨왔던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미국이 나쁜 놈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자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품목들에 대해서 기업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같은 모든 기업들이 미국에서 돈을 벌려면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인을 고용해서 이런 제품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실업률이 낮아질 수가 없는 거죠. 전 세계에서 다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니까요. 가뜩이나 물가도 계속 오르는데 일은 해야겠고, 그래서 이력서만 내면 또 다 취업시켜 주니까 아무데나 가서 일하고 돈 벌고 밥 사 먹고 그랬던 겁니다. 미국은 잘 살았어요. 미국은 잘 사는데 사실 미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는 고금리에 엄청나게 힘들었던 게 사실이죠. 특히 개인들이 느낀 침체 수준은 더 컸을 겁니다.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도 이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미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아직 미국 경제는 이상 없다, 이런 말을 계속 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저기 구멍이 나고 있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또다시 정권을 못 잡을 수도 있으니까 그저 여론을 잠재우려고 그동안 변명을 해왔던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여기에서 어디예요? 바로 여기죠. 금리 인하 논의되고 시작됐잖아요. 실제 B컷을 단행했잖아요.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론대로라면 지금은 주식을 담아갈 시기인 거죠. 다시 김작가 TV로 돌아와서 곽수정 박사는 투자처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니까 안전자산으로 금과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장기적 성장성을 보면서 인공지능과 반도체 기술주에 투자를 하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이게 뭔가 싶었어요. 침체와 성장 두 가지에 모두 투자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작가 TV에서 영상을 봤던 사람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워했던 거죠. 대체 어디에 투자하라는 거냐? 저라면 금리 인하와 코스톨라니 달걀 이론, 그리고 최근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을 보면서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투자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세부적으로 종목을 이야기하자면 최근 영상에서 제 인공지능 관련주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래의 성장이 기대되는 투자 유망 주식을 분석한 영상이 있어요. 바로 앱사이라는 종목인데,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도 분석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